교회학교 관리 어플리케이션 두이처치를 발표할 업드림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학교를 위한 최적의 관리 플랫폼, 교학교 관리의 새로운 시작, 두이처치를 소개합니다. 저희 두이처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과 같은 일반적인 교육 현장에는 교사와 학부모의 원활한 관리와 소통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학교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통합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두이처치는 교학교가 겪고 있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직접 교학교를 찾아가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사용자별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교학교가 연락은 카카오톡으로, 사진 공유는 밴드로, 교적 관리는 오직과 디모데라는 어플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학교에 필요한 기능이 여러 어플에 분산되어 있어 자료 관리와 사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의 문제는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입니다. 교역자와 교사, 학부모 모두 전달받고 싶은 정보와 소식들이 있지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두이처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학교 관리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학교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그동안의 불편함을 줄이고 교회 소식 및 정보가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비전은 전반적인 교학교 관리의 효율을 개선하고 교역자와 교사, 학부모가 협력하여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두이처치 팀은 총 7명으로 한동대학교 재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자 기획, 마케팅, 개발, 회계, 영업, 디자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열심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솔루션이 되는 두이처치의 기능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두이처치는 다음의 7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관리자 버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화면입니다. 홈화면에서는 교역자, 교사, 학부모가 각자 필요로 하는 정보와 각 기능별 최근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 가이드입니다. 교학교 공과 시간에 활용 가능한 양질의 콘텐츠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구원이라는 주제의 활동을 검색하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여 교학교에서 사용합니다. 여러 교학교의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상호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최적화된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주간 리포트는 학부모에게 학생의 교학교 활동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교사는 간단한 조작과 편리한 입력 방식을 통해 다음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의 여러 가지 사항뿐만 아니라 한 주의 미션과 결단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기능은 교학교 주요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미확인 인원들에 한하여 재공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교적수첩은 교역자와 선생님이 학생들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표에서는 사용자 모두가 교학교의 일정들을 확인하도록 하고 두이처치 내의 다른 기능과의 연동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부 기능에서는 교학교 전체 출석 및 반별 출석, 그리고 장기 결석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달란트 기능은 교회별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앨범은 교회에서의 사진과 영상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저희가 설정한 기능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교회학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의 6개의 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저희 두이처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니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BMC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고객 세그먼트, 가치 제한, 수익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고객은 교역자 1명당 최소 20명 이상의 유축 등부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중대형 교회로 구체적으로는 교학교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다른 교회와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원하는 사역자, 아이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 등을 얻기 원하는 경력이 부족한 교사, 그리고 자녀들의 교학교 생활을 알고 싶어하는 학부모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세그먼트에게 저희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교학교 관리 효율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신앙성장이라는 가치 제안을 하여 고객 세그먼트에서 보여졌던 문제들을 포함한 다양한 관리 개선책들을 제안합니다.
수익구조에 있어서는 다수의 유저를 확보하여 광고료, 커머스 수수료, 순회사역자 수수료를 받을 것이며 이외에도 후원금을 받아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후원금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교회를 방문하고 어벤처스 창업대회 참가를 통해 엔젤 투자자들과의 컨택을 기대하고 있으며 기독교인 후원자들이 모인 미션 펀드를 통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금액을 모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초기 투자를 바탕으로 저희는 1차적으로 협약교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며 2차적으로는 전국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 올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을 시작으로 2년 뒤 커머스 서비스 런칭을 목표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교학교를 위한 최적의 관리 플랫폼, 교학교 관리의 새로운 시작, 드위처치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업드림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교사와 중고등부 교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런 교적 프로그램이 있었다면은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공지사항들을 잘 전달해서 준비물 같은 걸 빠뜨리지 않고 오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팀은 BCI를 활용한 게임 컨텐츠 튜로 아이템을 선보일 옵튜니티 스튜디오 팀입니다. 그러면은 옵튜니티 스튜디오 팀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옵튜니티 스튜디오의 대표 권하은입니다. 발표 시작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튜로는 사용자가 집중력을 사용하여 플레이하며 퍼즐을 얻어내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옵튜니티 스튜디오는 뇌과학 기술을 사용하여 기능성 게임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BCI, 뇌파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뇌파 장비하면 무겁고 복잡한 장비를 생각하실 텐데요. 우측 사진처럼 사용 편의성은 증가하였고 가격은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저렴해졌습니다. 개발 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적게나마 존재하는 기존 BCI 콘텐츠는 단순 반복적인 형태로 사용자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부족하고 비싼 기존의 BCI 콘텐츠입니다.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에 정식 등록된 BCI 콘텐츠는 전무합니다. 또한 국내 BCI 업체의 경우 낮은 품질의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옵튜니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사용자가 즐길 수 있는 능동적인 BCI 게임을 개발합니다. MVP가 완성된 기능성 게임 튜로를 통해 기존 BCI 컨텐츠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BCI 기능성 게임 시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즌 패스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관련 특허 기술 발명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구성하여 개발 비용을 절감합니다. 옵튜니티는 3단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집니다. 1차 소비자 타겟은 아동 및 학부모입니다.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튜로를 통해 키즈 컨텐츠 시장을 공략합니다. 2차 타겟은 중노년층입니다. BCI 치매 예방 기능성 게임을 통해 IT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합니다. 3차 타겟은 청년층입니다. 우울감을 개선하는 BCI 기반 힐링 게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 정보에게 효용 가치가 있는 BCI 컨텐츠 시장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장 분석입니다. 페이지 좌측을 보시면 시장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규모를 조사했습니다. 게임 시장의 특성상 영어로 개발이 되었을 때 약 160개국의 동시 출시가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을 활용하여 수익 시장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우측은 BCI 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드웨어와 관계도가 높은 VR 시장을 표본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콘텐츠를 공급한다면 BCI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세계 주요 기업이 BCI 시장의 소비자 유입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파급 효과로 BCI 시장은 근기간 빠른 성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IT 헬스케어 시장은 예방과 소비자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브레인 헬스케어의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진행 사항과 앞으로의 로드맵입니다. 현재 BCI 기능성 게임 튜로의 MVP 프로그램은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최근 3차 유저 테스트를 진행하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21년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어 지원 사업에 힘을 받아 21년 7월에는 국내 펀딩, 이어서 9월에는 부산인디 커넥트에 참가한 뒤 모바일과 PC 버전 튜로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BCI 게임을 생산하는 두 기업과 비교했을 때 오킹티가 가지는 차별성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멀티 플랫폼, 다중 컨트롤러, 장비 호환성,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가진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수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B2C의 경우 튜로를 스팀에서 시즌 패스용으로 판매합니다. 이후 튜로 모바일 버전을 출시하여 부분 유료화를 통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B2B 또는 B2G의 경우 콘텐츠 맞춤 제작을 통한 수익 창출을 도모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 계획입니다. 실제 컨텐츠 경험이 있는 인터랙션을 통해 BCI 시장이 가장 큰 북미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후 B2B 협약을 통한 장비와 게임의 번들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하드웨어를 구매하며 양 기업은 홍보 효과를 얻는 윈윈 판매 전략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를 통해 1차 판매 및 홍보를 진행하고 현재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오키니티는 현재 3명으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CEO인 저 권하은은 기능성 게임학회의 학회장 경험으로 게임 및 개발이 능숙합니다. TTO 이명빈은 BCI 기술 경험이 풍부하며 수업 디자이너 정유우는 게임 디자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획부터 디자이너부터 실제 개발까지 자체 제작이 가능한 팀 구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네팔을 활용한 새로운 게임 세상 오키니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참 게임을 좋아하는데 BCI를 활용한 게임 컨텐츠가 점점 많아지면은 또 제가 얼마나 또 게임을 즐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할 시간인데요. 먼저 업드림 팀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변리사님 먼저 질의응답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부분은 결국 기존의 디모데, 오직 이런 서비스가 이미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없는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지금 이러한 서비스를 쓰고 있지 않는 교회들한테는 마케팅이 비교적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이 서비스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지금 제가 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존에 이미 기존 서비스를 쓰고 있는 교회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이게 기존 서비스를 바꾸는 게 쉽진 않거든요. 이게 그걸 바꾸겠다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여러 가치들이 있어야 이제 그걸 바꿀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기존 교회들에게 어떻게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그들에게 어떻게 아까 저기 테스트한 거 보니까 데이터 연동 문제가 좀 이슈였다고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 코멘트 아니, 그냥 말하면 되시고 크게 말씀해주세요. 네, 일단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희가 일단 이 디모데와 우직을 좀 조사를 해보면서 발견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냐면은 일단은 디모데와 우직 같은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님들 같은 교회 교역자들을 위한 어플이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어플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사용을 한다는 교회에서도 이게 거의 그냥 교적부처럼 쓰는 그러니까 교회 요람을 그냥 스마트폰으로 옮겨놓은 정도로 이제 쓰여지고 있었는데요.
저희 어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용자분들의 그런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노리는 것이 이제 학부모와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더 그 아이들의 신앙양육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교회들에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치 대안은 좀 더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기능이 동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일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교회들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원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을 한 어플 안에서 모아서 연동을 시켜서 필요할 때마다 다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다양한 가치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차별점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권석원 대표님. 네, 뭐 좋은 앱 개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한 말씀을 그냥 커멘트를 드리고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커멘트는 이제 주로 그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은 대형 교회들에서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교회 오거니제이션 라이센싱으로 하거나 뭐 과금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만약에 교사 선생님 몇 명이나 사역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과금을 하거나 혹은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과금을 하겠죠. 그런데 큰 교회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작은 미잘 교회들이나 그런 데서도 그런 기술적인 그 어드밴티지를 받으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업은 또 그냥 그 마이너스로 재정이 나가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사업은 계속해서 프로핏을 가지고 유지하되 어떻게 하면 미자립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가면 굉장히 좋은 그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은 이제 팬데믹 비포 앤 애프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가 지금 많이 앞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전에는 무조건 뭐 추워도 쓰러져도 나간다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우리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은 팬데믹이라 오히려 집에 있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앱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모드로 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들을 이제 만나보면서 교회들 쪽에서도 이제 저희들에게 주셨던 인품들이 보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짧게 되면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일단은 이 어플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교회들끼리의 그 자료 공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간의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것도 구상을 해서 학부모님들 안에서 또 신앙 양육에 대한 좀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정보 공유가 일어났을 때 이제 아이들이 또 좀 더 그 집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진 어플이 아닌가 하는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뭐 교적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 같은 게 있고 그런데 지금 과금을 할 경우에는 일반 그 앱을 설치한 학생들까지 과금을 할 예정인지 아니면 과금을 오가니제이션 라이선싱을 해가지고 교회별로 과금을 하되 이제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나눠줄 것인지 또 부모님 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과금 체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개의 팀 발표를 이제 모두 다 들어보았습니다. 각 팀의 아이디어를 들어보니, 아직 안 들었군요. 예. 옵티미티 스튜디오 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옵티미티 스튜디오 팀의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석원 대표님 질의응답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봤습니다. 보니까 세 분이 다 아주 전문 그 게임이시기도 하고 게임 개발 경험이 많으신데, 지금, 이 게임의 스토리나 모든 그런 그 아웃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냥 크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되 저희가 어떻게 팀 구성이 되는지 말씀. 예, 보니까 전문가 게임을 많이 하신 것도 있지만 개발 경험도 많은 것 같아요, 세 분이 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한국대학교 기능성 게임 학회에서 만난 인원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저와 이명진 CTO에서는 그 개발팀에 속해져 있고요. 그리고 정미훈의 경우에는 디자인 팀에 속해져 있는 팀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서 협을 맞추게 된 이유가 몇 년간 저희 게임 개발을 직접 하면서 저희가 영향 게임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디자인 팀의 경우는 디자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고자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 개발한 기능성 게임 한글양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한글 기능성 게임인데 어린아이에게 한글을 교육시켜주는 그런 이런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팀워크가 맞는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MVP 프로그램이 7월을 2020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되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원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적은 개발 인력으로 이렇게 이 게임을 이렇게 개발 완료하기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완료가 됐잖아요.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 이제 게임의 어떤 요즘 잘 아시겠지만 핵심은 이제 퍼블리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를 알리느냐인데, 결국 이제 알리려면은 이제 결국 비용이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투자를 받는데 지금 보니까 다 지금 크라우드 펀딩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굳이 왜 와디즈 펀딩이나 뭐 킥스타터 같은 왜 크라우드 펀딩 쪽으로 좀 왜 투자 그 계획을 잡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이게 방향이 맞는지 조금 궁금해서 왜 이렇게 잡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건 일단 예비창 를 통해서 홍보비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홍보비에 대한 마련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BIC라는 부산 인디커넥트 그 게임 페스티벌을 통한 B2B 또 B2C 미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단 홍보 효과를 인디 게임 페스티벌 중에서 최대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펀딩의 경우에 저희 1차 홍보에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 고천 가이저를 같이 판매하면서 이렇게 홍보 효과를 누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청소년 지킴이로 있는 청소년 수련관, 초학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효능이 있는지, 기능성 강화에 효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면서 또한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예, 지금 이 헬스케어 굉장히 지금 시장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 지금 개발 노하우 가지고 이제 개발 인력도 좀 충원을 하고 해서 좀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혹시 네,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예. 우리 이원 심사위원께서도 헬스케어 시장이 무궁무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아까 치매라든지 혹은 집중력, 뭐 ADHD 아동들,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피드백하고 반영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게임 시장은 재밌고 즐겁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반면에 이 헬스케어로 하려면 정말 데이터가, 근거 데이터가, 임상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그게 결국에는 보정이 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병원이라든지 뭐 클리닉과 연결이 돼서 이게 이제 그 시장의 과금 모델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 하는 과정에서 벌써 그 비용이 소진되거나 진행이 잘 안 되는 목표에 비해서 그게 기능성으로 실제로 헬스케어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혹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냥 목표적으로 2년 내에 이걸 할 것이다, 3년 내에 이걸 할 것이다가 아니라 과연 정말 병원과 그 임상 데이터랑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갈 건지를 한번 포부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청사진 같은 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중력 강화 기능성 게임 튜브의 경우에는 포함 청소년 수련관이 복지 전문가, 아동 복지 전문가와 웩슬러 아동 실험 검사를 통해서 정말 효능이 있는지 그런 검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또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병원과의 연계에 있어서 저희가 계명대학교 동사병원과 연구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발생 비용의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예비 창업 패키지에 같이 포함을 하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로드맵에는 이제 제시를 안 하면 다음 사업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런 검증 과정을 위해서 12월에 헬스케어 여기 참고적으로 10번 보시면은 저희가 수면 관리 앱도 같이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이런 수면 관리 앱 그리고 뇌파 명상 및 스트레스 관리 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효성 인증을 받기 위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로 6개 팀 발표를 모두 다 들어보았습니다. 각 팀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정말 창업에 대한 열정과 그동안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발표하시느라 모든 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두 분의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 집계를 진행하실 동안 저희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